This checklist is crucial for your safety. You need to ensure every precaution is taken to prevent falls. It's all about 병원은 본래 치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픔을 덜어내고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온에 보이는 하얀 공간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가 어머니 박영순 여사의 손을 잡고 이 대학병원 문을 들어설 때만 해도 그녀는 그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믿는 것은 오직 현대의학과 데이터, 그리고 자신의 철저한 계획뿐이었죠. 75세 노모의 가벼운 어지럼증과 무릎 통증. 며칠간의 정밀 검진이면 충분하다고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라는 예고 없는 비극.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외면해 온 시스템의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박영순 여사가 배정받은 병실은 6인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짐을 풀고 개인 간병인 대신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지요. 그녀는 회계사였습니다. 숫자의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직업. 그녀는 어머니의 혈압, 혈당, 복용 약물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은영 간호사는 그 빽빽한 자료를 건성으로 넘겨보며 입원 환자용 팔찌를 노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팔찌에는 낙상 고위험군을 의미하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수지는 그 스티커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이 곁에 있으니 괜찮으리라 여겼지요. 입원 첫날 병원은 낯설지만 평온했습니다. 수지는 병원 환경을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침대 높이는 생각보다 높았고 바닥은 청소가 잘 되어 반들거렸습니다. 화장실은 병실 구석에 있었는데 밤에 혼자 가기엔 조금 멀어 보였죠. 모스 낙상 척도라는 것을 간호사가 와서 체크했습니다. 과거 낙상 경험, 여러 질병 유무, 보행 보조기 사용 여부. 영순 여사는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생각했네요. 병원이란 원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을 대비하는 곳이니까요. 영순 여사는 낯선 환경 탓인지 밤잠을 설쳤습니다. 의료진은 수면 유도제를 처방했습니다. 그 약이 문제였습니다. 수면제, 진정제,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원래 먹던 혈압약까지. 이런 약물들은 의식 수준을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해 낙상 위험을 몇 배나 높인다는 사실. 그때 수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편히 주무시길 바랄 뿐이었죠. 21세기 의료 현장에서조차 다약물 복용이 노인 환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경고는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사고는 입원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수지는 병실 밖 복도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단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뿐입니다. 수면 유도제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깨어난 영순 여사는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노인은 바쁜 딸을 깨우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침대 난간은 한쪽만 올려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익숙하지 않은 높은 침대에서 힘겹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영순 여사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약 기운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어두운 병실 조명 탓에 공간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마침 야간 청소를 마친 복도 바닥은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죠. 젖은 바닥,
미끄러운 슬리퍼, 약 기운, 어두운 조명. 낙상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셈입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단 세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뼈와 바닥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노인의 고통스러운 신음. 복도에서 통화를 마치고 돌아오던 수진의 귀에 그 소리가 꽂혔습니다. 수진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꼼짝 못하는 어머니. 고관절 부근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노인 낙상에서 가장 치명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어지럼증 검사로 입원했던 어머니가 병원 안에서 뼈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수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단 10분. 그 자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올감했습니다. 응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영순 여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겪은 대퇴골 골절과 전신 맞추는 노인의 쇠약한 몸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선망 증세가 왔고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근육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입원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 안정은 근육 위축을 가속화시켰죠.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수지는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숫자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내 낙상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약 70만에서 100만 건의 낙상 사고가 병원에서 발생한다는 통계. 입원 환자 1000명당 3에서 5건. 그리고 그중 30에서 50%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 201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수술 후 회복 중이던 75세 환자가 밤중 복도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례. 2015년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치매가 있던 82세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 어머니의 사고는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방 가능한 의료 사고였습니다. 수지는 분노했습니다. 왜 병원은 고위험군인 어머니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왜 침대 난간은 양쪽 다 올라가 있지 않았는가? 왜 야간의 바닥은 젖어 있었는가? 왜 간호 인력은 그토록 부족했는가? 그녀는 과중한 업무에 지쳐 있던 이은영 간호사의 피곤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병원이라는 조직 전체가 환자 안전, 특히 낙상이라는 흔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에 둔감했던 겁니다. 수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능적인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걸고 직접 낙상 예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침대 난간 확인, 호출벨 위치 확인, 바닥 상태 확인, 담당 간호사에게 약물 부작용, 어지럼증 재확인. 그녀는 병원 측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어머니의 침대 높이를 가장 낮게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호출벨을 눌러 2명 이상의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유난스러운 행동에 이은영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은 통계 자료와 외국의 예방 사례들을 프린트해서 간호사실에 내밀었습니다.
1989년 영국에서 개발된 모스 낙상 척도가 단순한 점수 매기기가 아니라 점수에 따른 맞춤형 중재가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위험군에게는 노란색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게 끝이 아니라 1시간에 한 번씩 라운딩을 돌며 환자의 상태와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매뉴얼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수진의 집요함은 병동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이은영 간호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최근 비슷한 아차 사고, 근접 사고를 몇 번 경험했던 터라 수진의 논리적인 지적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죠. 그녀는 수진이 정리한 자료를 병동 회의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심지어 시설관리팀까지 참여하는 낙상 예방 다학제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약사는 노인 환자들의 다약물 복용 리스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물리치료사는 침상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을 교육했습니다. 시설팀은 병동 전체의 조명을 더 밝게 교체하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숫자를 분석하던 회계사에서 어머니를 지키는 투사로 변한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을 치료를 맡기는 곳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역시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시스템의 일부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녀의 성장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었죠. 어머니의 대퇴골은 수술로 붙었지만 한 번 넘어진 노인은 다시 걷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영순 여사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지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활병원의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료진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매일 브리핑했습니다. 미끄럽지 않은 굽 낮은 신발을 사서 신겨드리고 밤에는 침대 옆에 반드시 이동식 변기를 두도록 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균형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병원 측에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죠. 그녀는 이제 낙상 예방 전문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디게 호전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꼿꼿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해 병원 복도를 조금씩 걷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이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어머니가 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후회와 안도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방 가능한 비극을 막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싸움은 어머니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같은 위험에 처할지 모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오후, 영순 여사는 수진의 부축을 받으며 창가에 섰습니다. 65번째 가을이 병원 창밖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딸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죠. 박영순 여사는 결국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낙상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깊어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완벽한 통제와 회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었죠.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환자, 인권단체와 병원 평가,
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몇몇 병원에서는 비처벌적 낙상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더딘 일입니다. 여전히 병원 어딘가에서는 인력 부족과 무관심 속에서 또 다른 영순 여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내 낙상 사고. 그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기술의 발전, 웨어러블 센서나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의 정착입니다. 의료진 한 사람의 사명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가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까지 모두가 함께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에 참여해야 합니다. 수진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여정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머무는 그 병실은 과연 안전한가요? 예방 가능한 비극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바로 지금 침대 난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